그날도 할머니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몸이 먼저 깨어나는 나이였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아이고. 할머니는 낮은 신음을 삼키며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이불 끝에 발을 내리자마자 바닥의 차가움이 맨발을 타고 올라왔다. 그 차가움이 꼭 요즘 세상 같았다. 할머니의 이름은 김분자, 73. 35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사람이었다. 시장 입구, 전봇대 바로 옆.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여름엔 냄새가 먼저 달라붙는 자리였지만 그곳은 할머니의 인생 그 자체였다. 여기서 애들 키웠지, 여기서 밥 벌어 먹였지.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다. 가게 문을 여는 순간 눈에 들어온 건 어제 없던 빨간 딱지였다. 도시 재개발 구역. 본 건물은 30일 이내 철거 예정. 종이는 테이프로 대충 붙여져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며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다. 할머니는 한참을 그 종이만 바라봤다. 글자는 분명 한국말이었는데 의미는 잘 읽히지 않았다. 철거? 할머니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데까지 꼬박 10분이 걸렸다. 의자에 주저앉아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계산대를 붙잡았다. 이 가게에서 할머니는 젊은 날을 보냈고 남편을 보냈고 아이들을 키웠다. 그리고 혼자가 되었다. 그날 장사는 거의 되지 않았다. 단골들은 하나둘 와서 위로를 건넸다. 어머니, 어디 가서 장사하실 거예요? 이 근처 다 밀린다던데.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앉아야 할지 그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한 달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다. 철거 당일 아침 노란 헬멧을 쓴 사람들이 몰려왔고 가게 앞은 순식간에 통제선으로 막혔다. 어르신, 빨리 물건 빼세요. 할머니는 박스 몇 개에 그릇과 장부, 낡은 액자를 넣었다. 그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여기서 끝이구나. 철거용 쇠망치가 가게 벽을 찍는 순간 할머니의 눈이 감겼다. 쿵, 쿵. 소리는 심장을 치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갈 곳이 없었다. 시장 친구들도 다들 사정이 있었다. 결국 떠오른 얼굴은 딸 하나뿐이었다. 그래도 딸인데 할머니는 오래된 가방 하나를 들고 딸의 아파트로 향했다. 딸 집 앞에 서기까지 수십 번을 망설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딸의 얼굴이 화면에 떴다. 엄마. 문이 열리자마자 딸은 할머니의 가방부터 훑어봤다. 갑자기 왜 왔어?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게가 철거가 돼서 며칠만 있다가 방 구하면 나갈게. 딸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 우리 집 좁은 거 알잖아. 사위의 목소리가 안쪽에서 흘러나왔다. 누구야? 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낮췄다. 지금은 좀 곤란해. 미리 말이라도 했어야지. 할머니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문은 그날 너무 쉽게 닫혔다. 철컥. 소리는 작았지만 할머니의 귀에는 크게 울렸다. 계단에 서서 할머니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차가운 줄 그날 처음 알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작은 여관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리 잡았다. 그래, 사람은 다 자기 선택으로 사는 거지.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때부터였다.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여간방의 밤은 길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다. 틱탁, 틱탁. 할머니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전등 가단에 낀 작은 벌레가 불빛의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잘못 살았나?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제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사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가장 먼저 은행으로 갔다. 통장 안에는 가게 철거 보상금 일부가 들어와 있었다. 액수는 생각보다 적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 창구 직원이 물었다. 어르신, 이 돈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일단 묶어둘게요. 그날 할머니는 충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다. 며칠 동안 할머니는 작은 원룸을 전전했다. 값이 싼 곳, 엘리베이터 없는 곳, 벽이 얇아 옆방 숨소리가 들리는 곳. 하지만 어디에도 내 집이라는 느낌은 없었다. 밤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문 앞에서 서성거리던 자신과 굳어있던 딸의 표정. 미리 말이라도 했어야지. 그 말은 가게 철거보다 더 오래 남았다. 어느 날 시장 근처를 다시 지나게 됐다. 이미 가게는 흔적도 없었고 땅은 펜스로 막혀 있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여기 뭐 들어온대? 라고 묻고 있었다. 할머니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다. 그 자리에서 35년을 산 사람은 자기 하나뿐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어르신 김분자 어머니 맞죠?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예전에 가게에 자주 오던 부동산 사무실 직원이었다. 어머니, 이 근처 땅값이요. 곧 많이 오를 거예요.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이 자리가 재개발 끝나면 상가 들어오는 거 아시죠? 할머니는 처음으로 철거 통지서 이후 제대로 된 설명을 들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달라졌다. 사람을 피하지 않았다. 귀를 닫지도 않았다. 부동산, 구청, 법무사 사무실까지 하나하나 찾아다녔다. 누군가는 말했다. 어르신 나이에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자식들한테 맡기세요. 그때마다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이번엔 내가 알아야겠어요. 딸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다. 딸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할머니는 자신이 평생 해오던 일을 떠올렸다. 장사, 사람 보고, 가격 보고, 때를 읽는 일. 그건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감각이었다. 몇 달 후 할머니는 작은 결정 하나를 내렸다. 보상금과 오래 모아둔 적금을 합쳐 조그만 점포 지분을 샀다. 예전 가게 자리 바로 옆, 아직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 나이에 무슨 장사예요? 그 돈 그냥 쓰고 사시지.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혼자 중얼거렸다. 사람은 자기 발로 서 있을 때 말이 나오는 거야.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재개발은 진행됐고 상가는 들어섰다. 할머니가 산 지분은 조금씩 값이 올랐다. 그 사실을 딸은 아직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아져 있었다. 할머니는 잠시 수화기를 쥔 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그냥 잘 산다. 그 한마디가 딸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어 놓았다는 걸 할머니는 알지 못했다. 아니, 알았을지도 모른다. 딸의 전화가 끊긴 뒤에도 할머니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았다. 잘 산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크게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남들처럼 편안한 것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쫓겨나 있지는 않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할머니는 숨을 쉴 수 있었다. 며칠 뒤 딸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혹시 요즘 어디 사는지 물어봐도 돼? 그 질문 속에는 걱정보다 조심스러움이 더 많았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시장 근처야. 그럼 언제 한번. 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할머니는 그 침묵이 왜 생겼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사위의 사업이 잘 안 돌아간다는 소문은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도 돌고 있었다. 대출, 보증, 확장, 장사를 해본 사람은 그 단어들만 들어도 결과를 안다. 엄마가 혹시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 딸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그 말이 나왔을 때 할머니의 가슴 어딘가가 아주 잠깐 쓸렸다. 하지만 아프지는 않았다. 이미 지나간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딸아, 할머니는 이름 대신 그렇게 불렀다. 나는 내가 나를 도와주길 바랐던 게 아니야.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문 앞에서 내가 서 있었을 때 내가 바랐던 건 방 하나가 아니라 말 한마디였어.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그땐 상황이. 알아. 할머니는 그 말을 끊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그 말이 딸에게 어떤 의미로 들렸는지 할머니는 몰랐다. 다만 전화는 그렇게 끝났다. 며칠 후 딸과 사위가 할머니를 찾아왔다.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다. 사위는 시선을 자주 피했고 딸은 말수가 적었다. 작은 점포 앞에서 그들은 잠시 멈춰섰다. 엄마, 여기 내 일터야. 할머니의 말은 짧고 단정했다. 점포 안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깨끗했고 물건은 단정히 정리돼 있었다. 할머니는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을 유리창에 비친 채로 보았다.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그 모습이 딸의 눈을 오래 붙잡았다. 엄마, 생각보다 잘 지내네. 딸의 말에는 놀람과 미묘한 안도가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웃지 않았다. 응, 혼자서. 그 말에 사위가 헛기침을 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사위의 말이 이어지기 전 할머니가 먼저 말했다. 앉아. 그 한마디에 둘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할머니는 차를 내오지 않았다. 대신 서류 봉투 하나를 카운터 위에 올려두었다. 이게 뭐냐면 딸의 손이 봉투 위에서 멈췄다. 이 땅, 그리고 이 점포 지분. 딸의 눈이 커졌다. 엄마, 이게 내가 가진 전부는 아니고 내가 지킨 전부야.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건 누가 불쌍해서 나눠주는 돈이 아니야. 사위의 얼굴이 굳어갔다. 장사란 건 사람 마음을 보고 하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흐트러지지 않았다. 너희가 그날 나를 내보냈을 때 나는 깨달았어. 할머니는 둘을 번갈아 보았다. 아,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하는구나. 그 말에 딸의 눈이 젖었다. 엄마, 미안해. 그 말은 늦었지만 진심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은 다시 같이 살자는 말이랑 같이 오면 안 되는 거야. 딸은 그 뜻을 바로 알아들었다. 나는 내 자리를 찾았어. 할머니는 점포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이제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살지 않아.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분명한 선이었다. 사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도와주실 수는? 할머니는 그 질문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도움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거야. 그 말에 사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딸과 사위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갔다. 하지만 잃은 것은 있었다. 할머니를 함부로 볼 수 있다는 생각. 딸과 사위가 돌아간 뒤 점포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할머니는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정리했다. 숫자는 늘 정직했다. 사람 마음보다 훨씬 펜 끝으로 천천히 선을 긋는 동안 할머니의 표정에는 어떤 후회도 없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꿈을 꾸었다. 예전 가게 앞에서 남편이 서 있었다. 분자야, 잘했어.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꿈속에서 울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이번엔 딸이 아니었다. 김분자 어르신 맞으시죠? 저는 은행입니다. 사위 명의로 된 대출이 연체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다. 보증인은 딸, 그리고 딸의 전 재산은 그 아파트 하나뿐이었다. 그날 저녁 딸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였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말을 꺼내기 전부터 울음이 묻어 있었다. 엄마, 집이,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내주었다. 사위가 엄마 몰래 또 대출을. 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그 모습은 할머니가 평생 보고 싶지 않았던 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차분해졌다. 엄마, 나 어디 갈 데가 없어. 그 말은 그날 계단에서 할머니가 삼켰던 말과 똑같았다. 공기가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서류함을 열었다. 그리고 하나의 종이를 꺼내 딸 앞에 놓았다. 이게 뭔지 아니? 딸은 고개를 저었다. 이 점포 그리고 지분 일부를 담보로 한 계약서야. 딸의 눈이 놀라움으로 흔들렸다. 엄마가 도와주겠다는 거야?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조건이 있어. 그 말에 딸의 숨이 멎는 듯했다. 다시는 내 남편 명의로 어떤 보증도 서지 마. 그리고 이 집에서 엄마를 당연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할머니는 딸의 눈을 정면으로 보았다. 이번엔 내가 주인이야. 그 말은 냉정하지 않았다. 정확했다. 사위는 그날 이후 할머니 앞에 쉽게 나타나지 못했다. 장사는 더 단단해졌고 점포의 가치는 더 올랐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두고 말했다. 복수 제대로 했네. 할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복수는 남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는 거야.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딸은 이제 종종 점포에 들렀다. 하지만 예전처럼 기대지 않았다. 도와주겠다는 말도 쉽게 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는 선이 생겼고 그 선은 존중이 되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그날 문 앞에서 많이 서 있었어?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꽤. 딸은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 시간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그 말은 용서였고 동시에 경계였다.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었다. 시장 골목에 겨울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을 때 할머니의 점포 앞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였다. 딸이 가져다 둔 것이었다. 엄마, 이거 햇빛 잘 받는데.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화분을 안쪽으로 조금 옮겨두었다. 그 행동 하나에 딸은 괜히 마음이 놓였다. 사위의 사업은 결국 접혔다. 큰 소리도 드라마 같은 파국도 없었다. 다만 조용히 서류 몇 장으로 끝났다. 사위는 다른 일을 찾았고 예전처럼 큰 소리치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 변화에 아무 말도 보태지 않았다. 사람은 말보다 자기 자리로 증명하는 법이니까. 딸의 집은 지켜졌다. 하지만 그 집은 더 이상 부모가 언제든 와도 되는 곳은 아니었다. 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끔 점포에 와도 문 앞에서 먼저 기침을 했다. 엄마 나 들어가도 돼? 그 질문이 할머니에게는 그 어떤 사과보다 컸다. 어느 날 시장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할머니를 흘끗 보며 말했다. 그 할머니 말이야, 딸한테 복수 제대로 했다며? 그 말에 할머니는 웃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쫓겨난 적은 있어도 무너진 적은 없어. 그 말에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그날 밤 할머니는 점포불을 끄고 의자에 잠시 앉아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은 예전보다 조금 더 늙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분자야. 스스로를 이름으로 불러보았다. 잘 버텼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 며칠 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혹시 나중에라도 같이 살 생각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 대답은 단호했지만 차갑지 않았다. 같이 산다는 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거야. 딸은 그 말을 이제야 이해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혼자 산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아침마다 자기 가게 문을 열고 자기 이름으로 계산서를 끊고 자기 판단으로 사람을 맞이한다. 그게 할머니에게는 삶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해가 기울 무렵 할머니는 가게 앞에 서서 잠시 하늘을 보았다. 철거되던 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날. 하지만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가 있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복수라면 나는 내 인생을 되찾았을 뿐이야.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시장 골목을 지나 천천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건 분명했다. 존엄. 사람들은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가게를 잃었다가 다시 일어선 할머니, 딸과의 관계가 뒤바뀐 이야기. 하지만 할머니의 시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침 6시 할머니는 예전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게 문을 여는 시간도 이제는 할머니가 정했다. 장사는 몸이 아니라 리듬이 하는 거야. 그 말은 젊은 상인들이 자주 따라 적어두는 말이 되었다. 시장에는 새 얼굴이 많아졌다. 젊은 장사꾼들, 인터넷으로만 배운 장사의 공식들. 할머니는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만 말을 건넸다. 손님이 물건을 보는 눈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먼저야.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 말이 떠올랐다는 사람이 하나둘 생겨났다. 어느 날 딸이 점포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반찬통 하나. 엄마, 이거 그냥 집에서 남아서. 할머니는 받아들며 말했다. 이젠 남아서 가져오는 거 말고 같이 먹자고 할 때 와. 딸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 사위는 그날 이후 할머니 앞에서 항상 한 박자 늦었다. 말을 꺼내기 전 항상 숨을 고르고 고개를 숙였다. 사과는 짧았고 핑계는 없었다.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자기 자리를 알게 될 뿐이다. 어느 늦은 밤 할머니는 예전 가게가 있던 자리를 다시 찾았다. 이제는 번듯한 상가가 서 있었고 불빛은 환했다.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며 누가 그 자리에 35년을 살았는지 아무도 몰랐다. 할머니는 한참을 서 있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고생했다. 그 말은 땅에게 한 말이었고 과거의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했다.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그날 딸 집 문이 열렸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에 원망은 없었다. 대신 이해가 있었다. 사람은 밀려나야 자기 뿌리를 찾을 때도 있는 거야.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며칠 뒤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어르신 경험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답했다. 대단한 건 없고 버틴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 말이 그 자리에 가장 필요하다는 걸 할머니는 몰랐다. 강의실 맨 앞에서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젊은 얼굴들, 불안한 눈빛들.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장사는 돈 벌려고 시작하지만 끝까지 남는 건 사람이야. 그 말에 몇몇은 고개를 들었고 몇몇은 펜을 멈췄다. 강의가 끝난 뒤 한 여자가 다가와 물었다. 어르신, 그럼 인생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인생은 쫓겨난 자리에서 다시 서는 법을 배우는 거지. 그날 밤 할머니는 점포불을 끄고 문을 잠그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자기 자리에서 하루를 끝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었다.